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니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매일 챙겨 먹으면 되겠지. 편리하고 값도 제법 나가고 광고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 정답일까요? 저는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만 믿다가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든 사례를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백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단백질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노화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단백질 보충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데 몸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겁고 관절은 뻣뻣해지고 기운도 줄어드는 느낌.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왜 점점 약해질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보충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음식과 생활 습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근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음식과 3가지 위험한 착각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단백질 보충제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가뭄에 잠시 물을 끼얹는 정도의 효과일 뿐 땅속 깊이 스며드는 단비는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보충제 단백질이 흡수율이 높다는 주장과 자연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이 훨씬 장기적으로 근육 합성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단백질은 몸 안에서 제대로 쓰이려면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균형, 그리고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면서도 혹시 식사와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잠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역별로 어르신들께 꼭 맞는 건강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분의 근육은 1사 이상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고 지키고 회복시키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 보충제의 한계를 넘어 근육을 지키는 진짜 방법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분명히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재료만 있다고 해서 멋진 집이 지어질까요? 벽돌은 쌓여 있지만 시멘트가 없고 설계도가 없고 노동자가 없으면 집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라는 벽돌만 쌓는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근육을 제대로 지키고 살리려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바로 음식, 운동, 생활 습관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값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단백질은 다양한 식품 속에서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이소플라본과 섬유질이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 균형과 장 건강까지 돕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가 있어 근육을 만들면서도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달걀과 유제품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 단백질을 뼈와 근육에 더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보충제는 이런 복합 영양소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국 자연식품이 근본이라는 말이지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근육은 자극이 있어야만 성장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걷기 가벼운 근력운동 스트레칭 같은 근육 자극이 없으면 그 단백질은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나이가 많아 운동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일주일에 3번만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확실히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근육을 녹이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숙면을 취하면 단백질이 제자리를 찾아가 근육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과 보충제 대신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개선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후자의 그룹이 근육 기능과 활력 점수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보충제 자체보다 삶의 방식 전체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바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자연식품과 습관 개선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진영 모두 동의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보충제는 보조 수단일 뿐 중심은 음식과 습관에 두어야 한다. 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을 위한 진짜 해답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위안일 뿐일까요? 만약 지금까지 보충제만 의지해 오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식사와 운동 생활 습관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충제를 뛰어넘는 자연 음식의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 생선, 유제품 같은 우리가 매일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근육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균형이 답입니다. 여러분, 단백질 보충제 대신 식탁 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근육의 친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콩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콩 속에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동시에 뼈와 호르몬 균형까지 잡아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두부, 콩나물, 청국장 같은 전통 음식은 어르신들의 밥상에 아주 친숙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값비싼 보충제를 찾기보다 매일 밥상 위에 올릴 수 있는 이 친근한 음식들이야말로 노년 근육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고 단백질이 몸에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또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해 근육과 함께 뼈까지 단단히 지켜줍니다. 근육은 뼈와 함께 움직이므로 뼈 건강이 튼튼해야 근육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어떨까요? 콩이 싹을 틔우며 생기는 비타민C와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근육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에 콩나물국 한 그릇이 시원하게 몸을 풀어주는 이유가 단순히 국물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회복을 돕는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국장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콩을 발효시키면 단백질이 더 잘게 쪼개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나토키나아제 같은 효소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어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근육은 피가 잘 통해야 살아남습니다. 청국장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돌보는 이중 효과가 있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보충제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보충제 속 단백질은 단순히 가루 형태로 빠르게 들어오지만 주변에 함께하는 비타민이나 효소가 부족합니다. 반면 콩두부 청국장은 단백질뿐 아니라 몸 전체가 필요로 하는 조합을 자연스럽게 갖추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빠른 흡수를 중시하는 보충제 옹호론과 균형 있는 복합 효과를 중시하는 자연식 지지론이 팽팽히 맞서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은 균형 잡힌 식품에 더 잘 반응한다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발효콩 식품을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근육 손실이 늦게 오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청국장 나토를 즐겨 먹는 어르신들이 보충제를 챙겨 먹는 그룹보다 오히려 더 오래 근육을 유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밥상에 콩두부 청국장 중 어느 것을 올리실 수 있나요? 혹시 이미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콩류와 발효식품은 단순히 단백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만들고 뼈를 지키고 혈관까지 살려주는 종합 영양제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보충제를 넘어서는 첫 번째 비밀 무기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자연식품 등 푸른 생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근육과 혈관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과 두부 청국장이 첫 번째 비밀 무기라면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들은 예로부터 서민 밥상에 자주 올랐던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선들의 진짜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등 푸른 생선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보충제는 단백질만 공급하지만 등 푸른 생선은 근육 합성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근육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유지됩니다. 만약 혈관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혈액 속 기름기를 청소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마치 막힌 도로를 뚫어 자동차가 자유롭게 달리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등 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생선에서 얻는 비타민 D는 흡수가 뛰어나 노년기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등어 구이를 먹고 나면 유난히 기운이 나는 느낌, 꽁치 조림을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힘이 생기는 느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메가4와 단백질이 동시에 작용해 근육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은 그룹과 등 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먹은 그룹을 비교했는데 후자의 그룹이 근육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 지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돌보는 등 푸른 생선의 힘이 입증된 셈이지요. 물론 여기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에는 중금속이나 잔류물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와 적정량만 섭취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크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매일 과도하게 먹기보다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식탁에 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종종 어르신들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보충제는 꼬박꼬박 챙기시면서 생선은 혹시 귀찮아서 건너뛰고 계시지 않나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조리하기 번거롭고 냄새가 걱정돼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번거로움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가 삼위일체처럼 어우러진 종합 영양제입니다. 보충제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고등어 한 토막, 꽁치 한 마리, 참치 통조림 하나만 올려도 근육이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오늘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안에 등푸른 생선을 최소 2번 식탁에 올려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약속을 남기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실천 의지가 더 강해지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 그것이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것이 단백질 보충제를 뛰어넘는 두 번째 비밀 무기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더 친숙하면서도 강력한 친구 계란과 유제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간과하지만 사실 근육 합성과 회복에 큰 기여를 하는 핵심 식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류와 등 푸른 생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할 자연 단백질의 보고는 아주 친숙한 음식들입니다. 바로 계란, 우유, 요거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종종 과소평가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노년기 근육 건강의 핵심 동반자입니다. 먼저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의 표준 점수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최적화된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흰자는 순수 단백질, 달걀 노른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근육에 필요한 레시틴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단백질이 에너지로 전환될 때 꼭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계란 2개를 삶아 먹고 나면 점심까지 배가 든든하고 기운이 나는 느낌. 이는 단백질뿐 아니라 지방과 비타민이 균형 있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계란을 꾸준히 먹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체력 점수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 근육에 오랫동안 단백질을 공급하고 유청은 빠르게 흡수되어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하나는 긴 호흡으로 다른 하나는 빠른 반응으로 우리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 같은 역할을 하지요. 또한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뼈와 근육은 서로 연결된 시스템이므로 하나가 약하면 다른 하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우유의 장점을 그대로 갖추면서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더해져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장이 튼튼해야 단백질도 제대로 흡수됩니다. 노년기에 소화 흡수가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요거트는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꾸준히 드시면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어 면역력과 근육 회복 속도까지 빨라집니다. 이쯤에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적정량을 먹을 경우 오히려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근육과 두뇌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의견은 갈리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루에 1-2개의 계란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아침 식사로 요거트와 달걀을 자주 곁들이는데 실제로 노년층의 근육 감소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느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식습관의 차이가 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계란이나 요거트를 드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자극이 되고 서로 실천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란, 우유, 요거트는 단순히 친숙한 음식이 아니라
근육을 살리고 면역과 뼈까지 지켜주는 삼총사입니다. 보충제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복합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보충제의 함정과 위험한 착각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보충제를 과다하게 의존하면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지는지 구체적인 이유들을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단백질 보충제가 가진 위험한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니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래서 하루 3끼 식사와 별개로 단백질 가루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챙겨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노년기 근육을 더 빨리 사라지게 하는 첫 번째 덫입니다. 왜일까요? 단백질도 결국 과유불급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식사에서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은 23신경감 정도입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남는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과도한 단백질이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몸은 단백질을 처리하면서 요소 니아오수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보충제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요소가 쌓여 피로 식욕 저하, 심지어 만성 신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충제를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소변이 자주 지나거나 몸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근육을 위해 보충제를 먹었는데 왜 더 힘이 빠지지?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단백질은 근육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50g감 이상 섭취한 그룹은 적정량만 섭취한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절히 조절한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과다 섭취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운동을 병행하면 단백질 과다 섭취도 문제 없다는 주장과 노년기는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과다 섭취가 해롭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균형이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몇 번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2번 이상이라면 오늘부터는 꼭 조절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1번 필요할 때만 보충제로 채우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단백질만 많다고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려면 운동자극, 호르몬 균형, 충분한 수면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 요소가 없다면 과다한 보충제는 결국 지방으로 쌓이거나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은 필수지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보충제는 소화 과정이 음식과 달라 부담이 더 큽니다. 노년기에는 적절한 양을 지켜야 근육이 살아남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착각, 바로 단백질만 챙기면 된다는 위험한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 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흔한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육에는 단백질만 있으면 된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는 사실만 알고 그 외의 요소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근육을 조용히 해치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근육을 하나의 건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이자 건물을 세우는 인부의 도구입니다. 시멘트와 도구가 없으면 아무리 벽돌이 많아도 건물은 무너지거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에 흡수되고 합성되는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실제로 한국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인데 이는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는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힘을 냅니다. 이때 칼슘이 근육에 들어가면 수축이 일어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이완이 일어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은 뭉치거나 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함께 칼슘,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필요합니다. 섬유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소화기관에 부담이 생기는데 섬유질은 장 운동을 도와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도 제대로 됩니다. 결국 근육을 살리려면 단백질뿐 아니라 섬유질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단백질만 보충한 그룹과 단백질 파수 비타민 D팔루칼슘을 함께 보충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백질만 보충한 그룹은 근육량이 거의 늘지 않았지만 세 가지를 함께 보충한 그룹은 근육량과 근력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조합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과 다른 영양소 없이는 단백질도 무용지물이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함께 작용하는 조력자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단백질 이외의 영양소, 예를 들어 채소와 과일이 충분히 올라오고 있나요? 만약 고기와 보충제는 챙기면서 채소와 과일은 건너뛰고 계신다면 지금이 균형을 되찾을 때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주인공이지만 조연이 있어야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근육을 지키는 무대는 단백질 혼자서 꾸밀 수 없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무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만 챙기지 마시고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섬유질까지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근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오해, 바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보충제만 먹으면 된다 는 착각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운동은 힘들다. 대신 보충제를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근육을 더 빨리 사라지게 하는 가장 위험한 믿음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만 살아납니다. 마치 전깃불이 스위치를 눌러야 켜지듯 근육도 자극을 받아야 비로소 단백질을 받아들이고 커집니다. 아무리 단백질 보충제를 열심히 드셔도 운동 자극이 없다면 그 단백질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으로 쌓이거나 그냥 배설될 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함께한 그룹은 근육량과 근력이 모두 증가했지만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운동 없는 보충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이란 꼭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기구를 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무거운 역기가 아니라 가벼운 근력 자극과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물병을 가볍게 드는 동작, 하루 2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보충제를 몇 달째 먹는데도 몸이 달라지지 않아 답답했던 기억. 그런데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를 조금씩 시작하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돌아온 느낌. 이는 단백질이 운동 자극을 받으며 근육으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운동 자극이 약해도 단백질은 어느 정도 근육을 유지시킨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노년기에는 운동이 없으면 단백질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의견은 다르지만 공통된 결론은 같습니다. 운동과 단백질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2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계단 몇 층만 오르내려도 시장을 다녀오셔도 근육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그런데 자극이 없으면 보충제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충제는 불씨일 뿐이고 운동이 그 불씨에 불을 붙이는 성냥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해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운동 없는 보충제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겉모습은 있어 보이지만 결국 바람에 쉽게 무너집니다. 노년기의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단백질 보충제만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작은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하나의 잘못된 믿음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노인도 보충제만 먹으면 된다. 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 보충제만 잘 챙겨 먹으면 된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는 귀찮고 치아도 약해지고 소화도 힘들어지니 간편하게 보충제 하나로 해결하자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이 믿음이야말로 근육을 조용히 해치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왜일까요?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도 약해지며 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의 흡수율은 오히려 기대만큼 높지 않습니다. 즉, 보충제를 먹어도 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균형의 붕괴입니다. 음식을 통해 얻는 단백질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자연스럽게 흡수와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충제만 먹으면 이 균형이 깨져 근육 합성은 물론 면역과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약해집니다. 결국 근육만 지키려다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보충제만 고집하며 식사를 소홀히 한 어르신들이 몇 달 후 근육이 줄어들고 소화장애와 피로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는 경우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단백질 수치는 높지만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해져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가 자주 발견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세 그룹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보충제만 먹은 그룹,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한 그룹, 세 번째는 보충제와 식사를 병행한 그룹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충제만 먹은 그룹은 근육량 유지 효과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신장 수치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식사와 보충제를 함께한 그룹은 근육량과 체력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충제만으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노년기에는 음식 없이는 보충제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가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보충제는 보조일 뿐 중심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식사는 대충 하고 보충제만 꼬박꼬박 챙기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간편하니까 시간 아끼려고 또는 이게 더 과학적일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음식의 다양성 속에서 살아납니다. 밥상 위에 채소, 생선, 콩, 계란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 하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인도 보충제만 먹으면 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노년기일수록 오히려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보충제는 부족할 때 채우는 도우미일 뿐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경고에서 희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 운동, 생활 습관을 함께 조화시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근육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경고와 그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육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극을 주고 올바른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설령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콩류 등 푸른 생선, 계란과 유제품 같은 음식들은 보충제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백질만이 아니라 근육을 붙잡아주는 비타민 B와 혈관을 함께 지켜주는 영양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몸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한 조각, 고등어 한 토막, 달걀 하나를 올려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근육과 몸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10번 물병을 가볍게 드는 팔 운동, 10번 하루, 20분 빠르게 걷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꾸준히 불러주면 반드시 대답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바로 이 작은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숙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이 근육을 살리는 토양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근육을 녹이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억제됩니다. 마치 씨앗이 햇빛과 물 비옥한 땅에서 잘 자라든 근육도 이런 생활 습관 속에서 튼튼하게 자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나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답은 단호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노인도 3개월만 꾸준히 식습관과 운동을 관리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일상 활동 능력이 개선됩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신호에 여전히 반응합니다. 학계에서도 노년기에도 근육 회복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근육은 나이가 아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실천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자연식품 한 가지, 내일 아침에는 가벼운 걷기 20분, 그리고 오늘 밤에는 7시간 숙면.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일주일 안에 몸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근육을 살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약속을 남기시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음식, 운동,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를 함께 지킬 때 근육은 반드시 대답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도우미일 뿐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의 식탁과 몸의 움직임,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정리하며 우리가 왜 근육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것처럼
단백질 보충제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신장과 간을 해치고 단백질만 강조하면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져 근육 합성은 멈춰버립니다. 운동이 없으면 보충제는 지방으로 변하고 노년기에 보충제만 의지하는 것은 흡수율 저하로 인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4가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희망의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콩두부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 등 푸른 생선에 담긴 단백질과 오메가3, 계란, 우유, 요거트가 주는 균형 잡힌 영양. 이 3가지가 식탁 위에 올라올 때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과 꾸준한 걷기,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해지면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70에 19세이라도 심지어 90을 누술 넘어도 근육은 여전히 대답합니다. 연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늦었다라는 말은 단지 마음속 두려움일 뿐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보충제만 믿어온 건 아닐까? 이미 근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돌이킬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을 주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가 스스로 걷게 해주고 계단을 오르게 하고 손줄을 안아 올릴 수 있게 합니다. 근육은 독립적인 삶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존감까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근육이 살아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숟가락의 청국장, 작은 걸음의 걷기, 작은 결심의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곧 이어질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힘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만 믿는 것은 근육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충제는 이름 그대로 보충일 뿐 주인공은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우리의 식탁, 우리의 작은 운동,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면 신장과 간에 무리가 갑니다. 둘째,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을 살릴 수 없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운동이 없는 보충제는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근육은 움직여야만 살아납니다. 넷째, 노년기에 보충제만 의지하면 흡수율이 떨어져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콩두부 청국장, 고등어와 꽁치 계란과 요거트.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조금씩만 올라와도 근육은 대답합니다. 여기에 하루 20분 걷기, 의자에서 다리 들기, 가벼운 팔 운동을 더하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충분한 수면과 마음의 평안은 그 과정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손주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자립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존감. 이것이 바로 근육이 지켜주는 삶의 가치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한 조각을 더 올리거나 내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20분 걸어보는 것. 그리고 오늘 밤에는 7시간 숙면을 취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근육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의 근육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